이제 저희가 세 번째로 롯데 그룹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그러니까 롯데는 이제 이 증권가 찌라시에서 먼저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뭐 유동성 위기가 맞았다, 뭐 이런 내용과 함께 어쨌든 좀 구체적으로는 채무 불이행을 선언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먼저 증권사에서 좀 찌라시가 돌았고요. 처음에는 롯데 그룹에서 좀 아니다. 사실 무근이다라고 하면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겠다라고 좀 강경한 대응을 보였다가 이후의 행보를 보면 그게 맞다라는 것이 사실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최근 기사를 보면 롯데 렌탈 그리고 롯데그룹의 그 부산 지역의 백화점이죠. 센텀시티점을 매각하겠다라는 매각 제안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라는 확인이 되고 있는데 롯데의 상황도 좀 짧게 브리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롯데 유동성 위기가 어제 오늘은 일은 아닙니다. 상당히 지금 롯데 어려운데요. 네. 롯데 어려운 것은 사드 배치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사드 배치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군대에서 사용하는 그 무기 예. 말씀하시는 거죠? 박근혜 정부에서요. 네. 박근혜 정부가 이제 그 천안문 막류에까지 올라와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환영을 막 받았는데 그때 시진핑 국가주석이 네.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려는 사드 네. 그 미사일 탐지하고 역공격하는 그 장치는 좀 설치하지 말아달라.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한 대목이 있어요. 시진핑 국가주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왔다는 것은 부탁을 받아준 거로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억나네요. 네, 네.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가서 그거 시진핑 국가주석의 기대와는 달리 계속해서 미군이 들어와서 배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이 어디다가 그 사드 배치 장소를 원했냐면 성주를 원했어요. 성주. 경상북도 성주. 네. 경상북도 성주에 그게 뭐가 있었냐면 롯데 칸츄리 클럽 CC가 있었어요. 네. 그 자리에 지금 롯데 골프장에다가 사드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롯데가요. 미국에서 네. 르티엔 그룹이라고 해서 낙천 그룹이라 해서 중국에서 굉장히 유통기업으로 잘 팔리고 있었거든요. 네. 시진핑 국가주석 입장에서는 한국이 전부 다 비웠지만은 롯데가 성주 골프장을 비워줬으니까 더 미운 거예요. 그래서 롯데를 막 집중적으로 타격했습니다. 네. 자, 그때 사실은 롯데 말고 좀 다른 땅을 해줬으면 우리 기업을 보호한다면 그랬네요. 그리고 정하겠다면 롯데가 먼저 그걸 팔고 다른 데로 가고 거기를 좀 공토로 만들어놨다가 미군에 넘겨줬으면 어떨겠나 싶었는데 어쨌든 정치적으로 그냥 결정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롯데는 중국에서 완전히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회사가 엄청난 시련을 맡은 것이죠. 1997년에 IMF 외환 위기 때요. 네. 롯데는 그때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다 어렸을 때 롯데는 유일하게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은 최우량 기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롯데 신격호 회장의 사무실에 들어가 보면요. 네. 지금도 그 잠실에 롯데 빌딩에 가보면 네. 옛날에 쓰시던 방에 뭐라고 하든 거화취실이라는 네 글자가 크게 적혀 있습니다. 거화취실. 네. 화려한 것은 제거하고 나는 실용주의다. 그런데 롯데는요 빚을 안 쓰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롯데는 빚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IMF 때 롯데는 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롯데가 엄청나게 잘 됐던 겁니다. 내실이 있었네요. 정말로 내실이 탄탄한 회사인데 네. 이게 이제 중국 사드 때 갑자기 망하고 그러니까 빚이 좀 써야 됐고 거기다가 형제 난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랬죠. 신동주, 신동빈. 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싸우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각자 다른 길을 가게 됐는데 이 와중에서 지금의 신동빈 회장님께서 신동빈 회장이 원래 롯데에 이제 아버지가 오라 해서 왔지만 이분은 유통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분은 호남 석유화학이라고 지금 롯데 케미칼인데 석유화학에서 돈을 벌기 시작한 지금 롯데 인맥들은 다 석유화학을 전문으로 한 사람이 롯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신격호 회장의 뜻이 많은 사람들이 롯데 만나면 껌이나 파는 회사 사실 껌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렇게 자꾸 비아냥거리니까 그게 듣기가 싫어서 우리는 유통도 잘하지만 석유화학이란 것도 있어. 그리고 건설도 있어. 그런데 이제 그게 마침 신격호 회장의 둘째 아들인 신동빈 회장이
석유화학 출신이니까 석유화학을 엄청나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장을 일진 머티리얼도 사고 신동주 회장이 따라올 수 없는 부분에 집중 투자를 했는데 요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SK 석유화학이 안 되고 있다고요. 네. 중국에서 덤핑을 시키니까 SK 케미칼만 어려운 게 아니라 롯데 케미칼도 지금 완전히 적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게 또 타격을 맞았군요. 그런데 롯데는 회사를 더 많이 샀어요. 네. 그런데다가 롯데 건설이 지방에 분양을 했다가 부도 위기 난 그것을 SK 케미칼이 돈이 제일 많으니까 네. 롯데 건설 부실을 다 메꿔줬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롯데 케미칼이 어려워진 겁니다. 롯데 케미칼이 창사 이후로 처음으로 현찰이 없는 지금 빚이 39조입니다. 네. 며칠 전에 그 정권사의 어떤 찌라시가 나왔는데 유튜브가 얘기한 거기 보면 네. 39조의 차입금이 있는데 올해 영업이익은 1조밖에 안 되니까 12월 달에 망할 것이다. 그래서 제2의 대우 사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러면서 찌라시가 돌았군요. 네. 근데 롯데에서는 네. 롯데가 제가 직접 전화도 했었어요. 그래서 롯데에서는 롯데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뭐 9월, 12월 달에 모라토리움을 선언한다든지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리고 39조 차입금이라는 게 네. 회계장부상으로 줄 돈이 39조가 있는 것은 맞는데 줄 돈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돈을 빌려와서 갚아야 될 돈, 그것을 네. 유동부채라는데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그런데 롯데가 줄 돈 중에서는 물건을 원자재 들여와 가지고 그 현재 뭐 6개월이나 3개월 후에 줄 돈 그것도 크게 회계장부상으로는 차입금 계정으로 그렇죠. 분류되거든요. 네. 갖고 있는 현물이 있지만 그것도 부채인 거죠. 예, 그걸 갑자기 안 갚고 나중에 여차하면 현물로 반환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롯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얼마냐, 롯데가 망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한테 관련 자료를 많이 보내왔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네. 그 자료 원본을 제가 다음에 한번 공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롯데가 지금 뭐 잠실 일대는 그냥 롯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 있는 땅만 다 팔아도 뭐 어렵진 않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실제로 이제 롯데에 있는 내부에 있는 분이 뭐 좀 어필했다고 하니까 뭐 그렇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이제 기사를 나온 거 보면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11월 28일에 롯데가 위기 돌파의 노력 중 하나로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던데요. 그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하는데 이렇게 위기를 앞두고 임원 인사를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인사에 칼바람이 불겠구나라는 소식이 좀 있고요. 또 한간에서는 인적 쇄신 외에는 지금 답이 없는 상황 아닌지 또 뭐 롯데 렌탈 뭐 부동산 중 백화점 중에서는 지금 센텀시티를 파는 것 자체는 이 알짜배기 계열사들 매각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예, 지금 곧 이사회를 하는데요. 그럼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정말 인사의 칼날 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없다? 예, 왜냐하면 네. 너무 칼질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다 피투성이에요. 이미 칼바람은 불어서 없다. 지금 그래요? 교체하고 싶어도 들어온 지 6개월도 안 된 사람들이 거의 90%인데 그래요? 어디 누구를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 정도군요. 물론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니까 책임 물을 사람들은 물어야 되겠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칼바람은 맞는데 그러나 뭐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대상이 없다. 약 한 뭐 8, 90%는 들어온 지 6개월이 안 돼요. 그럼 위기 돌파를 무엇으로 하죠? 지금 인적 쇄신은 이미 했다는 이제 거잖아요. 물론 자리 배치를 새로 할 수도 있겠죠. 특히 네. 롯데가 요즘 많이 하는 것은요. 참 잘한다 생각이 드는데 롯데는 그동안에 롯데를 상징하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현찰이 항상 든든한 회사. 절대 빚이 없는 회사. 네. 이것은 저희들이 젊은 시절 기자 생활할 때도 롯데 하면 빚 없는 회사. 아주 좋은 상징이죠.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이 많은 회사. 네, 단단한 회사인 거죠, 사실은. 예. 돈 많고 부동산 많고. 네. 그런 이제 이미지가 있었는데 또 하나의 이미지는 롯데 순혈주의. 롯데 출신이 아니면 출세자를 못해요. 그래서 뒤늦게 이제 들어갔다든지 네. 대리로 들어갔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니 우리 뭐 자기가 대리로 들어가가지고 롯데에서 40년을 있었는데 네. 초기에 3년을 안 있었다고 해서 내보고 롯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다. 억울하다. 이런 하소연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문화가 또 있네요. 네, 그런 정통주의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거 완전히 버리고요. 한 2년 전부터 피는 어느 피도 좋다. 능력만 있다면 다 와라. 그러니까 롯데 지금 임원들이요. 네.
신세계 출신도 있고 뭐 왕창 바뀌었습니다 이미. 아, 뭔가 좀 오픈을 많이 했네요. 그러면 예, 좀 그래서 개방적으로. 이번에도 이제 그런 역할을 좀 대충 맡기는 네. 좀 조정을 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신동빈 회장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 네. 예. 롯데 측에서는 신동빈 회장 아들 이름을 신유열이라고 신유열. 발표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신유열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분 국적이 일본이거든요. 한국 국적자가 아닌데 무슨 신유열입니까? 그분 이름은 시게미스입니다. 시게미스. 아, 네. 시게미스 센세이. 음. 물론 나중에 이제 한국 국적으로 바꾸겠지만 그렇겠죠. 네. 한국에서 부를 때는 신유열인데 그분의 본명, 현재 법적인 지위, 여권에는 시게미스 센세이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국적이 일본인이군요. 네. 예. 그분이 이제 군대 안 가도 되는 나이가 됐어요. 아. 38세가 되면 아. 이제 군대 안 가도 한국 국적 38세가 안 될 때 유성준 가수 유성준이 같은 친구들은 네. 38세가 안 되면 국적이 다른 나라여도 군대 가야 돼요. 아, 네, 네. 근데 신유열 씨가 그걸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 신동빈 회장이 아들을 사장으로 발령내지 않겠는가. 아. 이런 어떤 제 나름대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아들한테 힘을 실어준다. 아. 그러면 아들이 들어오면 네. 아들 세대로 이번에 당장이 안 바뀐다 하더라도 보통 재벌 그룹에서요. 네. 오나 젊은 나이가 오면 그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나가셔야 그렇죠. 돼요. 물갈이가 사실은 자연스럽게 되면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죠. 그런 면에서 네. 저 신동빈 회장 아들 시게미스 센세이가 들어오는 것은 요번에 칼질은 아니겠지만 네. 앞으로 1, 2년에 롯데가 아. 완전히 바뀐다. 네. 그다음에 또 지금 자금난이 있으니까 좀 부동산 좀 팔아야 되겠죠. 그렇죠. 뭐 센텀 치시도 돈 잘 되는 거. 네. 그다음에 지금 롯데 쇼핑이요. 요즘 쇼핑이 오프라인에 가서 물건 사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렇죠. 가서 물건만 보고 쇼핑은 온라인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쇼핑몰들을 가면 물건 파는 데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밥 먹는 데 사람이 많아요. 예, 밥만 그러니까 먹고 와요. 롯데 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오프라인 매점을 좀 철수를 하고 있죠. 네. 거기다 롯데온이라고 그래서 온라인 회사를 엄청나게 돈을 투자했는데 네. 이게 쿠팡이나 네이버한테 져가지고 지금 엄청난 적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롯데도 네. 삼성 못지않게 큰 시련. 지금 회사를 어떻게 새 회사를 잘 찝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롯데, SK, 이 삼성 이 세 회사는 네. 한국의 희망인 회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쵸. 우리 경제의 골칫등이에요. 제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매일 네. 기도를 드리옵니다. 좋습니다.